이름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인하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본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살구쟁이벌에 뭐가 있냐면 살구뱀이가 있어. 우레올고래 아래 쇠잔둥이 끝에 있는 들이라고 하는데 그 살구쟁이라고 붙인 건 뭐냐면 무슨 나무? 살구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의정부가 옛날에 검은돌 마을의 경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길마뱀이는 새쟁이벌에 있는 논인데 논의 모양이 뭐야? 소의 등에 얹는 길마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길마쟁이라고 하는 거고, 우레올고래 상담론 이렇게 있는데 이 독바위와 잔돌백이 사이에 있던 들이래요. 땅이 엄청나게 좋았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뭘 할 수 있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 논에는 들어가면 소가 못 들어갔다 한다. 왜? 빠져서? 푹 빠져가지고 소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소가 빠지면 농사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논이래요. 그래서 이곳 논 한 평을 살려면 의정부의 논, 다른 지역 논 3평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다. 좀 잘 됐구나. 네. 어른들 보니까 골론이라고 하던데 골론이 다른 말로 상담론 정도 해요. 소가 빠져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만큼 여기서 생산된 쌀들이 찰지고 맛있었다. 예전에 자식이 셋이면 예쁜 자식에만은 골론을 주고 미운 자식에는 건답. 건답이라는 건 뭐야? 마른 물기 별로 없는 논이겠죠.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요새는 밭이 더 비싸요. 밭이 더 비싸죠. 네. 밭이 있어야지 더 잘 되는 거고. 자, 안골이 있어. 잔돌백이 마을 안에 있어서 뭐다? 안골. 앞골에. 독파이 마을 앞에 있어서 논이 앞골에. 이것도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적어놓은 거죠. 왜냐면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하다못해 내가 농사를 지러 가. 당신 어디 가? 나 그냥 논. 그러면 나중에 점심때 밥 차려 가야 되는데 어느 논을 가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나 앞골에 갈게. 그러면 이제 앞골에가 어딘지 알고 이제 그 점심 새참 가져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새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지명을 나름대로 정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 원래는 이 비, 쌍절비 이런 거는 지명이라고 좀 보기 어렵죠. 이거는 뭐에 들어가냐면 문화유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1997년도 그렇고 2007년에 나온 의정부 지명 유래에도 보니까 이게 뭐로 나왔냐면 지명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빼기가 뭐해서 그냥 같이 지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아까 누구였다? 안상시 씨하고 황산시 씨 다 유씨, 전주 유씨 집안이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바로 쌍절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충신문하고 이게 약간 달라요. 여기 좀 원래 연령문은 마을에서 산제사 지내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어느 해 뭐가 난 거야? 불이 났어요. 불이 연령문에 불이 났다 그럽니다. 뭐만 남으면 비하고 현판만 남아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 지금 전주 검은돌에 보면 그 어르신이 이쪽으로 옮겨놓고 뭐 정려가 이것도 원래는 뭐로 돼 있었냐면 충신문으로 돼 있었던 걸 바꿔서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절비라고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몰라. 누가 이거 쌍절비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쌍절비 아세요? 했더니 쌍절비가 뭔데 해서 저 앞에 그 정려각에 있는 정려문에 있는 거 있잖아요. 했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불러. 뭐라고 불러 했더니 뭐라고 불러요? 연려문 혹은 충신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충신문하고 이건 뭐하고 달라요? 다르지. 연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집안이라도 이걸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 여기는 충신문 놔두고 그 옆에다가 조금만 원래 산 제사 지냈다는 게 좀 그 마을 안쪽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좀 어려우면 요 옆에 땅굴 좀 있어요. 연료문 크게 지을 필요도 없죠. 가서 동네 이렇게 어디 연료문 같은데 저희 동네 연료문 있는데 비 있고 정각 한 요 정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처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있는지도 사실 저희들이 살면서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 네. 이거 여기- 하면서 알았어요. 여기 나와 여기요. 응. 설명에 그걸 전혀 몰랐다니까요. 사실 연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기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식당 앞에 있는 네. 그거잖아. 네.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은 전에 홍살. 그 양주 홍살문이거든. 양주 가다 거기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야. 거기 네, 그게- 전주시 그 집성촌이니까 거기 세워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뭐 그래도 돼요. 그 입구에다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그 검은돌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좀 이상해졌어요. 길이 아니, 나긴 났는데. 마을 입구. 아니, 마을 저기 입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안 찾아들어가. 그러니까 몰랐다니까. 잘못 들어가면 음.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크지가 않아서 원래 지금 거기 이제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나 봐요. 해야지, 그거. 길을 좀 이렇게 똑바르게 그래. 좀 맞아. 해달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뭐 책정이 돼서 뭐 하겠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요 옆에다 안 되면 요 옆에다 놓든지 아니면 입구에다 놓든지 뭐 해가지고 좀 약간 분리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리는 들어요. 돼야 될 것 같아. 자, 고개가 있었다. 네, 박석고개, 박수고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고개, 박석고개도 되고 뭐 박수고개도 됩니다만 독바에는 공동묘지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청황리를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대요 예전에.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죠. 어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자, 나무꾼이 여기서 이제 고개에서 나무를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새들이 막 울어. 근데 보니까 뱀이 몸 가까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몸 가까이 오니까 이제 새들이 위험하다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나무꾼이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꿈결에는 뭐로 들렸냐면 이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뭐로 들린 거예요? 이 박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박수 소리가 아니었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였어. 근데 이 나무꾼은 여기 있습니다만 점심 때 먹을 때마다 밥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 새에게 줬다. 근데 이거 치약산 같은 거? 고수래. 고수래. 진짜 고수래. 밥을 주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야외 나가면 뭘 했냐면 밥 먹기 전에 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고수래 던졌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마 그냥 던지면 던질 데도 없죠. 던질 데도 왜냐면 옛날엔 땅이 그러니까 흙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다 아스팔트니까 던지면 큰일 나죠. 이게 고수래, 뭐 고시래 이렇게 하는데 풍년과 보통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위험에 처하자 새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위에서 새들이 모여서 소리를 냈다. 일종의 보면 동물보호단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되게 많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딱 하니까 아까 어떤 분이 치약산. 치약산, 네, 네. 상원사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상원사 전설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젊은이가 과거 보러 갔다가 서울로 향했는데 강원도 원래는 치약산이라기 전에 뭐였다? 저각산이었다. 그래서 꿩 2마리가 울부짖기를 가보니까 뱀이 어떻게 된가? 꿩을 먹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젊은이가 활로 어떻게 했다? 쏴 죽였다는 거죠. 쏴 죽였어. 그래서 꿩을 구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산속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가를 찾아서 쭉 걸어갔더니 어떤 인가를 발견했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서 잘 곳을 안내해줬어. 항상 이게 여자야. 그러니까 주에 나오는 거 옛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뭐가 나와. 한 여인, 여인이야. 처녀 뭐 이런 게 무서워. 성공 있고 여자가 그리고 문제야. 거기서 뭔가가 사건이 있고 이루어져. 그래서 안내해서 이제 피곤했으니까 길 갔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되게 답답한 거야.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다? 구렁이가 젊은이에게 딱 해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가? 나는 낮에 내가 죽인 구렁이의 뭐다? 아내다. 남편의 왼수를 깎겠다라고 하면서 감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내가 살고 싶으면 뭐라? 종소리 3번 울리게다. 물론 이제 3번 울리는 게 뭐냐면 죽은 구렁이가 어떻게 하게?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풀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구렁이가 이 말이 떨어지기가 어떻게 했다? 땡땡땡 하고 종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구렁이가 풀어주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용인에 승천했다라고도 합니다만 풀어주고 갔어.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이가 가가지고 소리 나는 곳에 갔더니 폐사 절에 있었는데 폐사가 돼 있었던데 보니까 종 아래 2마리의 꿩이 죽어 있었던 거야. 자기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요만한 꿩 머리로 그냥 큰 종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야. 바가 됐으니 얘들이 머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져 죽었어. 그래서 그 후에 조각산을 뭐로 바뀌었다? 치악산으로 바뀌었고 젊은이가 여기다 절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상원사다. 이거 보면 내용이 어때요? 비슷하죠?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또 박수고개에는 얇은 돌, 즉 박석이 많아서 박석고개라고도 했다라고 해요. 박석은 얇은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전국에 많아요. 널려 있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박석고개를 가져왔는데 박석고개에 대해서는 2가지 유래가 있대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실 근처에 전답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땅이잖아요. 지금은 땅을 밟을 수가 없어. 산에 가도 땅이 없어. 산에도 요새 못 다 있어. 데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이상한 거 해놔가지고 그냥 땅을 밟을 수가 없어. 근데 땅이 예전에는 보면 진흙이 많았었죠. 왜 이렇게 진흙들이 많았는지. 예전에 생각들 해보세요. 살던 동네 비 오면은 다 뭐 했어? 흙탕물, 진흙이 없고 그 다른 동네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뭐 없이 못 산다. 장 없이는 못 산다. 그게 있었어. 왜냐면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뭐냐면 이 땅 흙을 밟지 않는다는 게 그 진흙이라는 거죠. 밟지 않기 위해서 돌을 깔아놨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게 하나 있고, 2번째는 이 서운흥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이 풍수지리상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명이 깎이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돌을 깔았다는 이 2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다른, 박석고개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기존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뭐야? 살고 난 다음에 나무꾼이 고개를 넘어와서 박수치고 넘어와서 뭐 했다? 자기 살려서 고맙다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거야? 박수치면서 넘어오고 넘어와서는 다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이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숫돌고개, 이건 뭐 칼갈은 숫돌이 많아서 숫돌고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우간전투 임진왜란 때,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우간전투 당시에 빼벌의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외병들이 진짜 일시에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수돌고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숫돌고개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두니 고개는 어두워서 그런 거죠, 사실상. 기대봉 남쪽 자락에 있는 고개로 나무가 많아서 항상 어둡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한낮에도 진짜 요즘 같은데 보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숲이 우거진 데가 되게 많잖아요. 대낮에도 가보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맞아. 그 서늘해. 뒤에 뭐가 있고. 아니 그 뭐야? 그 해가 여름에도 이렇게 해가 쨍쨍 쪄도 그 숲에 들어가면 뭐예요? 컴컴해져. 컴컴하고 그러면서 서늘하죠. 진짜 춥죠. 그러니까 그 내가 몸이 오싹해. 느끼져야 한 게 아니라 괜히 서늘해. 싹해. 그랬다는 거고. 근데 보면 이 고산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고산동과 산곡동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이 고개를 넘어가지고 어디야? 별내초등학교. 별내초등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위가 있어요, 바위. 나중에 이거는 혹시 가능하다면 전 선생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그냥 주세요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었을까? 밑에다 모르겠죠, 짜자자자다 하는 거. 그 의정부 문화원 주소 나가고 페이지 홈페이지 하면서 이쪽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대신에 사진은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나중에 맞네. 그래야지 이게 그 뭐 지명 그 땅 이름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안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문화원에서도 아마 직접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찍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걸 그냥 문화원에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나중에 쓸 때 제공 아무개 이렇게 이름 적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쭉.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바위인데 바위 보면 개구리 바위, 국수할머니 바위, 농바위, 대문 바위, 덤바위 쭈르륵 해가지고 할아버지 바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형상을 갖다가 그 유추해가지고 이거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져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동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위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보면 바위가 저 무슨 바위지 했는데 옆에서 그거 치마 바위 딱 보면 진짜 뭐같이 보여. 치마 같이 보여.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개구리 바위가 뭐가 닮았다? 개구리 닮았다. 네. 딱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국수 할머니 바위 이거 뭐 닮았다? 할머니다. 할머니 닮은 거야. 좀 전에 했습니다. 개구리 덤바위 이게 그 전주리시 그 시조묘 근처에 있다는 바위인데 거기에 바위 모양이 뭐처럼 개구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거 있고 국수 할머니 바위는 국수골. 이 국수골이 왜 국수골인지 아십니까? 국수 할머니 바위가 있어서 국수골이야. 그리고 국수 할머니 바위가 있어서 거기 보면 국수봉이 있어. 그렇네. 다 관련된 거야. 할머니하고 관련돼 있어. 바위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 할머니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원래 지난번에 그러니까 의정부 땅 이름 조사하면서 이걸 가보려고 했는데 사정상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 좀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어쨌든 팔북능선이나 구부능선에 할미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할미 바위라고도 하고 국수 할머니 바위라고도 하고. 농바위는 뭐처럼 생겼다? 농처럼 생겼다.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농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전혀 모르죠. 그렇지, 농. 농이 뭔지 어떻게 알아? 장농. 전혀 모르죠. 그다음에 대문바위는 뭐처럼 생겼다? 대문처럼. 대문처럼 생겼다. 그다음에 덤바위. 덤바위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 시조묘 있는 근처에 있는 거고 이게 아마 검은돌이라고 했던 거 이걸 가지고 두고 검은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 검은돌에서도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수락산 뒤에 있는 수락산이
바위가 어떻다? 어머타. 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했던 거하고 요새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말바위가 있고 말바위는 뭐처럼 생겼다? 맞죠. 말 잔등처럼 생겼다. 매바위는 뭐처럼 생겼다? 애처럼. 매처럼 생겼다. 아니면 또 원래는 매를 날리던 바위라고 해서 이제 그 바위에서 뭘 날렸다? 매를 매를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우리를 무슨 봉우리라면 네, 매봉이라고 얘기해요. 매의 부리처럼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주는 매주처럼 생겼다. 요즘 애들한테 매주 이렇게 하면 싫어요. 또 매주라는 몰라. 것도 모르잖아요. 또 매주도 모르지. 옛날에는 참 그 어렸을 때 놀리기도 많이 놀렸는데 너 뭐처럼 생겼다? 매처럼 생겼다고. 매주가 좀 보면 요즘에 TV에 나온 거 보면 예쁘죠? 매주도 예쁘게 해놨는데 네. 옛날에 옛날에는 매주가 예쁜 게 어딨어. 손으로 그냥 그냥- 불러대가지고 맞아. 그냥 푹푹 들어가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바위는 그 아마 이게 바위 개울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병풍바위는 병풍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검은돌에서 보인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게 잘 안 너무 나와. 멀어. 너무 멀어가지고 산은 이만한데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나중에 그 등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만약에 그 병풍바위 이런 것들 찍은 거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 소정의 답례품이 있으면서 뭐 답례품을 드릴 테니까 의정부 문화원에 연락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바위는 뭐 먹었다? 좀미 뭐 좀 먹어서 그런 거고. 구멍이. 치마바위는 치마처럼. 치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치마바위는 의정부에도 또 여기저기 몇 군데 있죠. 네. 근데 치마바위 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여기 아무 내용도 없어. 근데 원래 치마바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치마바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바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서울 저기 서울. 그 저기 맞죠? 그 뒤에 네, 인왕산. 인왕산. 인왕산에 있는 누구 저기더라? 아니야. 치마바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분포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단정 여기 단경하고 단정비. 그러니까. 치마바위에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 낳기를 바랬다. 라는 이제 그 치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종 중종 때. 중종 반정 때 해가지고 단경왕. 이게 왕비 단경 왕후가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 반대편에 계셨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맞아. 공신들이 요구한 거죠. 어떻게 저런 분의 그 딸하고 살 수가 있냐? 어떻게 해라? 헤어져라. 아니 무슨 부부 사이가 칼로 물베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싸움이 뭐 칼로 물베기 한다면 그렇다고 뭐 딱 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10년 이상 부부로 지냈기 때문에 되게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틋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종이 어떻게 된 거야? 경혜론가에서도 그 바위를 봤다는 거죠. 그리워하면서 바위를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치마가 요것을 안 단경하고 폐비된 신씨가 자기가 궁궐에서 입던 치마를 어떻게 됐다? 여기다가 치마를 펼쳐놨다. 그래서 무슨 바위? 치마바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야기들은 조금씩 만들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지나면 나름대로 하나의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기타 수락산에 보면 폭포가 있다. 검은돌과 빽벌 사이에 이것도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무기가 모대에서 승천했다. 용이 돼서 승천했다. 근데 이거 의정부에 또 다른 지명에도 물고기가 뭐 됐다? 부용천에 부용천. 물고기가 용이 됐다라고 하는 게 있죠. 부용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용이 승천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발자국이 남아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용발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어쨌든 그 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양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서양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야. 그래서 용이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해? 날개. 날개가 필요해요. 응. 동양 사람도 발톱이 있어야지. 뭐가 없이도 날 수가 있어? 날개가 없어. 날개가 없어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게 다른 거고 서양에 보면 그 욕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입에서 불 뿜으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어. 그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 용은 어떻다? 영험한 동물이잖아요. 예. 신성한 동물이죠. 그래서 소원 들어줘. 옛날에 그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옛날 용활뜨기라는 게 있었는데 우물가에 이렇게 그 대보름 떼는 거죠. 그 대보름 전날에 그 용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알을 낳고 그 하늘로 승천 올라간대요. 그래서 15일 대보름 때 되면 제일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물 뭐 떠오르는 하냐, 사람? 물 떠가지고 그거 하면 나름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우물을 먼저 떠갔어요. 그리고 떠갈 때 거기다가 내가 떠갔다는 표시를 해야 돼. 무슨 표시하냐면 그 집 있잖아요. 뭐. 아니 풀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 우물에다 올려놓는 거. 그러면 내가 떠갔다는 거지. 그러면 뒤늦게 간 사람 뭐야? 누가 벌써 떴네. 떠간 데는 다른데 또 우물을 찾으러 가요. 그 용활뜨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그게 풍요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국수봉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수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자금동에서는 이걸 쪽두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안산은 검은돌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산이고 숫돌 가기 전에 있었다. 그래서 둥글고 편하게 생겼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편안해서 안 사는. 이거 그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산인데 동산도 뭐다? 조그만 동산. 그것도 다 산이죠. 산이다. 산이죠. 왜냐면 당신들 입장에서 그것도 뭐냐면 산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여기에 그 안산에 뭐가 있냐면 연료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검은돌에 있었던 지금 밖에 있는 게 저 안쪽에 있었어요. 은선동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수락산에 있는 골짜기인데 누가 놀다 갔다? 신선이 놀다가 자취를 감춘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벽에 은선동이라는 글자가 문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자, 요것도 어떻게 된다? 사진을 사진을 찍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